나봐.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가 이제 뭐가 있었던가? 쉼표 앞에 나오는 놈이 있었지. 그럴 때 쉼표 찍고 나서 그냥 끊어서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안 돼. 잠깐만, 나봐. 쉼표 찍고 나오는 관계대명사 네 가지 종류야. 첫 번째가 뭐야? who, which, when, where. who는 사람이야. which는 사물이고, when은 시간이고, where는 그곳 장소라고 불러주면 되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관계대명사 쉼표 찍고 나온 놈을 대신할 수 없는 놈이 누구야? 절대 금지라고 했고, 특히 이제 수능형 문법 문제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 코드 중에 누구다? which. which는 앞문장 전체나 부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문장 전체를 받다 보면 앞문장 끄트머리 단어가 사람일 수도 있지. 그럴 때 who와 which를 묻는 박스형 문법 문제가 성립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줘.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the few에서 오른쪽 필기를 보면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 칠판 봐봐. 자, 우리는 이미 배웠어. 물론 few가 있고 a few가 있어. 얘네들은 셀 수 있는 거고 little이나 a little은 셀 수 없는 거지.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때는 이 뒤에 명사 뒤에 s가 있으면 셀 수 있는 거야. 반면에 little이나 또 뭐? 어리를 주어졌을 때 이 명사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한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맨이랑 머치를 묻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눈여겨봐도. 그다음 진짜 독해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자, few는 어떻게 돼? 거의 없는 거고 few는 약간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차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차이야. 자, 내가 지금 여기 뭐 적나 봐. 그러다가 고등학교 교과서 들어가면 이런 놈들이 나와. very few가 있고 only a few가 있고 not a few가 있어. 그 다음에 누가 있어? quite a few가 있어. 근데 이 중에 한 놈을 나중에 대학 이상에 가선 토익 시험지에서도 이게 나와. 뭐가 나올까? 자, 어쨌든 우리가 배운 지식에 따르면 very나 only는 뒤에 있는 말을 뭐 하게 돼 있어? 강조하게 돼 있어. 그치? 그래서 둘 다 전부 다 뭐가 돼? 매우 적은이 되고, 요거는 뭐가 돼? 적지 않은이란 뜻을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시험 문제를 얘를 좋아해요. 출제위원들은. 일반적으로 quite는 강조할 때 써. 근데 quite a few하고 누구하고 똑같냐면 요것도 저거나 거기에 안 적혀 있을 수 있어. 비트는 아주 조그만 놈이지. 비트 단위라고 하니까. 정보를 비트 단위로 설명을 할 때 quite a bit. 이게 대단히 많으냐. 그래서 quite a few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quite a bit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강조인데 이 계열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어색한 거지. 예외적인 거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된다는 원리를 기억해 두라는 거야. 자, 됐으면, 자, 봐봐. 그래서 일단 80번 마무리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democratic decision. 어떤 민주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것들,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은 be based on, 제일 많이 나온 수거 중에 하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 눈여겨봐도, be based on 뭐뭇에 근거를 하고 있다, 기반을 두고 있다.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그 생각, 추상 다음에 구체가 나오면서 뭐 다수의 판단은 뭐를 소수의 판단보다 더 낫다는 그런 다수의, 자, 그런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지. 그러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 81번도, 자, 그래서 80번 왼쪽에는 개념정의라고 적었어. 자, 81번도 문장을 읽으면서 예측 독해, 논리 독해를 해야 돼. 같이 봐봐. 동사 누구? 우리의 영원한 법 is가 있어. The biggest reason 내놓죠. 자, high home price. 자, 여러분도 알 거야. 우리나라도 집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 뭘 갖고 비싸다고 하는 거야? 아니야. 항상 집값이 비싸다라고 할 때는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중산층들이 몇 년 동안 벌어야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갖고 집값이 비싸다 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중국에도 비싼 집이 있어.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몇 개 비싼 집들은 진짜, 중국도 뭐 하이페리온인가 뭐 타워팰리스 그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이 상하이에서 붐이 일어났어요. 진짜 그거는 우리보다 더 비싼 거야. 왜? 중국인들의 월급 수준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3대에 걸쳐서 노력을 해도 이 집은 못 사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대에 걸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게 항상 집값이라고 얘기할 땐 그렇게, 자꾸만 내가 얘기하는 거 왜 이런 훈련을 시키냐면, 수능 영어 글이 자꾸만 논리적인 글이 나오는데, 우린 영어 읽을 때 논리적인 훈련을 교과서에서 거의 해 안 해.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1년 만에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나도 올해는
두려워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노력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희들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해야 돼. 자, 여기 봐봐. High home prices, 집 가격이 높은 것의 가장 커다란 이유. 그럼 이거의 단락의 전개 방식은 뭐로 봐야 돼? 원인 분석이지. 만약에 글의 제목, 주제를 묻는다면 집값이 비싼 이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집값이 비싼 가장 커다란 이유는, 자, 여기 biggest 네모쳐. 이때는 최상급을 썼지만 어떤 의미에서 가장 커다란 이유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이게 주제문일 가능성과 열거 나열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그치? 가장 큰 이유는 뭐야? 땅값이야. 우리나라 땅값 비싸지? 땅값 때문인데, 이때도 휘치. 이때 휘치는 누굴 봐줘? 그 땅값을 받는 거야. 그 땅값이 generally 일반적으로 account for 차지하다요. More than half the total.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토탈은 전체 금이니까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알기로도 판교에 이번에 분양되는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뭐가 일단 비싸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거기서 토지공사가 공급해준 택지 가격이 비싼 거예요. 원래는 1200, 1300만 원의 평당 가격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공사가 제공해준 땅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뭐가 올라버린 거야. 분양가가 지금 1500, 1600을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라고. 우리나라는 이 현상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잘 기억해. 더 비기스트 최상급의 두 가지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했지. 첫 번째는 뭐야? 주제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열거 나열이 될 수도 있지. 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옛날 싸구려 싸구려 6차 교과서 같은 6차 영어에서는 최상급 나오면 first 그런 게 나왔어. 열거 나열의 시작이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제는 뭐야? 최상급으로도 뭘 표시할 수 있는 거야? 열거 나열의 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빠져나가서 들어갈 위치 묻는 문제. 판단할 수 있지? 연결사 있어 없어? 없지. 이래도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꾸만 논리적 사고 연습한다는 거 앞으로 계속 이제 그런 교재로 내가 많이 배치를 할 거야. 자 봐봐. 자 그 다음에 니덜과 난 동그라미 쳐. 그리고 이 두 82, 83번 문장의 차이점을 얘기해 줘봐. 쉼표 찍고 나온 건 똑같지. 그 다음에 어부 위치 소유격인 거 알지? 위치가 누구를 받아야 돼? 82번의 경우는 2를 받아야 되고 83번의 경우엔 3 너블즈를 받아야 되지. 자 봐봐. 중학교 때 이거 배웠던 거 기억 더듬자. each other이 있고 뭐가 있어? one another이 있어요. 요 두 놈이 같아 달라. 중학교 때 배웠던 자 each other은 둘 사이에 서로라고 하고 one another은 셋 이상인 경우에 서로라고 한다고 해. 자 요런 구별은 오늘날 그렇게까지 절대적이지 않아. 자 이거 말고도 또 둘 사이에는 누굴 써? between을 써. 그러면 셋 이상 사이에 뭐뭐 중에라고 할 때 뭘 써? 자몽의 친구 어몽을 써야 되지. 이걸 써주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이 구별은 별로 안 지켜져. 안 지켜지기 때문에 딱딱한 진짜 고지식한 사람들 아니면 이건 내신에서도 잘 안 내. 하지만 오늘날 기준이 되는 거 뭐야? 자 봐봐. 영어에서 2명인 경우와 3명 이상의 사이에는 어떤 논리적 구별을 주어요. 자 그럴 때 둘 다 왔다라고 할 때는 보스를 써야 되지. 셋 이상이 모두 다 왔다라고 하면 뭘 써야 돼? 우리는 적어도 all이나 every를 썼을 때는 최소한 사람이나 사물의 숫자가 몇 개 이상이란 걸, 3개 이상이란 걸 전제하고 쓰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땐 뭘 써야 돼? 이 더를 써. 그러면 셋 이상 중에 몇몇이라고 얘기할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추억 기억나지? 긍정문에서는 some을 쓰고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뭘 쓰게 돼 있어? any를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봐봐. 2명 다 안 왔다라고 할 땐 뭘 써야 돼? 이땐 neither래요. 셋 이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땐 뭘 써야 돼? no. 자 난이나 또는 뭘 써야 돼? nothing 또는 no one을 쓰게 돼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는 솔직히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작년에 나왔던 모든 시중에 있는 문법책들을 보면 요거 말고 한 놈을 또 냈어. 응? 근데 그 문제는 난 의미 있다고 봐. 토익 토플에서도 내는 문제인데 두 개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주로 which를 써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낫니? Which do you like better이야. better이 비교급이니까. 3개 이상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 라고 할 때 뭘 쓸까? What do you like best야. 뭘 써? what을 쓰는 거지. 자 하나 질문. 여기에다가 각각 not을 붙였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부부는 2명이지. 아닌 나라도 있으니까 자 아이고 미안 실수 내가 미쳤어. 자 왜 그러냐 오늘 이래 내가 지금
여기를 이걸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이를 붙인 거야. 미친 새끼. 완전 이거. 주어 패야 되냐? 뭐 어떻게 되냐? 자. 질문. 파티에 몇 명 왔어? 파티에 몇 명 온 거야? 보스하고 누가 만났어? 나시 만났지. 파티에 몇 명 온 거야? 이 문장을 시키면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둘 다 안 왔다라고 해. 그렇지? 아니야. 2명 다 오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몇 명이 온 거야? 자, 전체를 긍정하는 말과 누가 결합하면, not이 결합하면 뭐가 돼? 부분부정. 왜 내가 이런 연습을 시키냐면, 내가 437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시중에 여러분들이 독해나 문법을 배울 때 판에 박힌 예문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만 응용돼도 못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야. 자, 내가 여기 봐. all은 셋 이상을 전체로 다 긍정한다고 했지. 우리는 모든 시중의 책에서 이걸 봤어. 리치는 부자들이지. is not happy 본 적 있어 없어? 이건 자연스럽게 해석되지. 모든 부자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면 이거는 맨날 우리 이것만 본 거야. 그러니까 행복한 부자도 있고 불행한 부자도 있대 막 그렇지. 그런데 이게 정작 시험 문제 나와서 내용일치 문제 내면 별거 아닌데도 틀리는 거지. 부부가 2명 다 오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야? 1명은 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1명도 진짜 못 왔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부분을 나타내는 말을 집어넣어줘야 돼. 부부 중에 1명도 못 왔다는 얘기는 진짜 못 왔다는 얘기지. 오케이? 내가 왜 이렇게 훈련시키는지 알겠지?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전부 다 성문 종합 영어의 아류야. 성문 시리즈 아류야. 아무리 참고서 책 바뀌어도 예문은 뭐야? 몇십 년 내려왔던 성문 시리즈의 예문을 그대로 문법 예문 알지? 잡서 같은 데도 이 밑에 예문 있잖아. 뭐 설명할 때. 이 예문이 똑같아. 저번에 우리 나던틸 기억나지? 나던틸 비로소 외울 때. 우리나라 나오는 나던틸 모든 참고서 예문이 뭐야? 건강을 잃어버릴 때까지 건강의 가치를 몰랐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시험장에서 맨날 그것만 내? 약속했어? 그거 안 내기로? 그거 이외에는 죽어도 안 내기로 약속했어? 내가 왜 이런 훈련 시키는지 알겠지? 자, 정리해주고. 자, 여기 봐. 전체를 긍정하는 말과 not이 결합한 부분 부정이야. 반면에, 1명도 안 왔다. 또는 부정문에서 any가 만났다고 했지. not과 any는 뭐야? 전체 부정 또는 완전 부정이 되는 거야. 반면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 요런 neither이나 nothing, no 계열들이 들어갔지. no 계열들이 들어가면 절대 not을 써, 못 써. 못 쓰게 돼 있어. 못 쓰게 돼 있어. 요거 오른쪽 표 돼 있는 거 보이지? 표에 돼 있어, 표에 돼 있어. 표에 돼 있어. 예문도 거기 나왔지? 맞지? 거기 옆에다 꼭 적어. 1명만 참석이라고 적어. 1명만 참석이라고 적어. 응? 자, 82, 83 그러면 왜 하나는 니더리고 하나는 난인지 기억되지? 그치? 앞에 거는 책 2권을 나에게 빌려줬는데 2권 다 못 읽은 거고 그 다음에 3권의 소설을 빌려줬는데 3권 다 못 읽은 거지. 그치? 그 다음 84번 들어가자. 리브. 자, 나봐. 리브 동사 3가지 뜻. 뭐 있다라고 했어? 나봐. 리브. 떠나다, 출발하다. 2번째. 누구에게 뭐뭐를 물려주다. 3번째. 리브 미 얼론.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내버려두다, 놔두다야.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great wealth,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여기 이상하다. 이상하지? 후주 자체가 뭐야? 소유격이잖아. 근데 후주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어? 어브이치에 또 쓸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어브이치네? 왜 그럴까? 이 어브는 후주의 소속이 아니야. 어디로 가? 저 뒤로 가. 자, 요런 수거가 있어. No, nothing of. 하면 나는 뭐뭇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다야. 3개 이상일 때 쓴다라고 했지. 뭐뭇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다인데 이 어브가 지금 뭐야? 앞으로 치고 나간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어브 그냥 가려봐. 가려보면 자, 후주. 무슨 격이야? 소유격. 잡으러 가자.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나에게 엄청난 재산을 남겨줬는데 그 재산의 use, 용도와 worth, 가치를 I know nothing. 나는 뭐 한다는 거야?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왜 내가 이거 집어넣은 줄 알아? 대한민국 이거는 수없이 많은 애들한테 질문을 받았어. 왜 그런 줄 알아? 실제로 437은 배경적으로 약간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최초에 만들 때 문법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지. 1.0 버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문법적 한정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브 후주에다 밑줄 쳐봐.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틀려. 적어놔.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틀려요. 오히려 그러지 않은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
근데 이제 생각 많은 애들이지. whose를 of로 바꿔 쓰는데 이건 뭔가 틀린 거야. 지 나름대로 철학자 고찰을 해요. 고난도에서 함정인 거야.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미안. 어중간한 애들은 절대 안 틀려. 이런 거 안 틀려. 근데 생각이 많고 그런 애들은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종로나 대선 같은 데 가면 애들 깔끔하게 틀려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걸 뭐라고 해? 속임수라고 하는 거야. 교사들은 다 알아요. 자, 봐봐. 그 다음에 85번 들어가. The princess, 공주가 말을 했어. 우드 라이크가 보이는데 이때 우드 소망 기억나? 잠깐만 나봐. 우드는 위례 과거로서 노래 불러. 자, 위례 과거로 첫 번째 뭐야? 예정, 예측이 있고 두 번째 뭐라겠어?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 따라해봐.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 다시 한번. 고집, 소망, 불규칙한 습관이 있고 세 번째가 뭐가 있어? 가정법 상징. 그건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니까 겁내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야? 공손이 있어. 윌류하는 것보다 으즈 소리가 길어지면서 장음이 되면 공손이야. 그럼 여기 봐. 자, 봐봐. 그 공주는 우드라이크 전체를 수고로 봐도 좋지만 난 소망으로 봐도 좋다는 거야. Taste the wine of Africa. 아프리카의 포도주의 맛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어. 소망이지. 우드라이크 쪽 하나의 수고라고 해도 좋고 어부 휘치니까 소유격이지. 아니야. 자, 나봐. 옛날에 숙명여고 문제다. 난 이런 문제는 잘 냈다고 평가해. 아무리 내신이라고 해도. 그리고 기도들이 항상 안 나오기를. 나오면 이거는 진짜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까지 외우게끔 해서 시험장에 못 들어가요. 외우면 좋다고 하지만 그것까지는 기억 안 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 줄 아는 사람. 히얼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가 돼서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구조도 나올 수 있고 어쨌든 히얼은 내가 직접 듣는 거야. 프람은 직접 듣는 거야? 소식을 듣는 거야? 소식을 듣는 거야. 얘는 뭐야? 소문을 듣는 거야. 어떻게 달라? 소식과 소문의 차이점. 소식은 연락이 되는 거야. 소문은 그냥 말만 들었지만 직접 연락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 다르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어브 위치의 어브가 바로 히얼 어브에서 나온 거야. 지금 보이지? No, nothing 어브에서 어브가 앞으로 치고 나갔지. 뭐에서? 히얼 어브에서 어브가 치고 나간 거야. 그럼 봐봐. 그녀가 소문으로만 엄청나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지 직접 맛봤어, 못 봤어? 아직 먹어보지 않은 거지. 소문으로, 풍문으로만 들어봤던 차이점 알겠지? 응? 숙명용에서 첫 문제는 난 참 내가 좋아했던 문제 중에 하나야. 봐봐. 86번. 86번 잡으러 들어가. 어떤 사람이든지 should never be ashamed.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own의 백설표를 펴치고. 자, own. 나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자, 여기부터 먼저 출발하자. my car가 있고 뭐가 있어? my own car가 있어. 이 두 개의 차이점 전에 한번 얘기했지. 이건 우리 집 자동차지만 이건 내가 직접 소유하고 몰고 다니는 자동차지. 그래서 own은 첫 번째 뜻이 뭐야? 동사로 소유하다가 있어. 두 번째 뜻이 뭐야? 이 두 번째 뜻을 중요한 거야. 내가 앞으로 동사를 두 개 가르쳐 줄 때 있어. 뜻을 두 개. 그럴 때는 진짜 어느 하나를 몰랐을 땐 위험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야. 나중에 그런 것만 따로 하나 뭐 하나. 내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책에서 뭐 KTS 나눠주는 거 뺏어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이어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실제로는. 그 단어 그게 난 마음에 들었던 거야. 단어 이렇게 정리했던 게. 내가 만들어줄 때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 보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 군데서 베꼈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또 자극을 받아야 되잖아. 내가 최고면 뭐해? 너희들이 최고가 돼야지. 동의하지 않는데. 기분 나쁘다 너. 너희들 너 그래도 두렵지 않니? 내가 빵꾸 낼까 봐? 자, 봐봐. 농담. 뭐라고 했어? 소유하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 고백 인정하다. 내가 이런 걸 강조할 때는 요 뜻이 나왔는데 요것을 해석할 땐 틀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고 그게 10개도 안 돼. 2개짜리 잡으라는 거 10개도 안 돼. 그걸 반복적으로 내가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자, 오은이 뭐라고 했어? 고백 인정하다는 뜻이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 뭐를? He has been in the wrong. be in the wrong은 make one's mistake하고 똑같아요.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왔다는 것을 소유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인정.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이때 휘치에다 동그라미 쳐. 휘치의 선행사가 누구야? 쉼표 찍고 나오는 휘치는 문장, 부분 전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뭐야? 앞문장 전체 다야.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것 그 자체는 벗에 예쁜 동그라미 치고 자, 전투 준비. and, but, or. 내가 이렇게 쓴 뭐야? 얘는 1, 2, 3. 벗은 1, 2, 3, 4. 1은 1, 2, 3, 4. 자,
and. 노래 불러. 몇 개냐? 7개지. 충분히 잡아. 그리고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그러면. 세 번째가 뭐야? 그래서. 따라해봐.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벗은 그러나 except that not only. 기억나지? 그러나 except that not only야. 와. 또는 명령문 다음에 와는 뭐야?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가 즉 다시 말했어요. 요즘엔 와도 잘 안 쓰고 컴마만 찍는 경우도 있어. 작년 수능에 동격의 컴마가 두드러지게 등장을 해. 이런 건 나중에 내가 얘기했지만 컴마가 두드러지게 등장한단 말이야. 동격이야 동격. 즉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말이 모르는 말이니까 부연 설명이 따라 나오는 거야. 네 번째가 뭐야? believe it or not. 이게 무슨 말이야? believe it or not. 앞에 누가 생략된 거야 실제로는? whether이 생략돼서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지. 자 두고 버려. 자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자 but 자 준비. 원래는 이거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나 except that not only. 또는 그렇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시 한번. 또는 그렇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자 그러나 except that not only. 정리해줘요. 이거 한번 정리해주고 오른쪽에 약간 수업이 지금 당장 어려워도 올해 수능 시험장에 가면 미소 짓고 나올 거예요. 내가 작년에 한 말이 작년에 촬영된 거 많으니까 확인해봐. 영어나 수학은 기본적으로 잘하는 애들의 숫자가 고정 숫자가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절대 시험 문제 쉽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1등급의 커트랑 2등급이 잘못하면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깐깐한 문제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고 내가 작년에 얘기했어. 올해 그대로 집행됐잖아. 뭐 수학은 내가 월권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너희도 알 거야. 학교에서 영어, 수학은 기본적으로 웬만큼 하는 애들이 좀 있지. 걔네들을 우리가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좀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한 결과를 얻어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공부가 무슨 즐거워. 나를 만나는 게 즐거운 거지. 자 봐봐. 됐어. 나왔다는 사실에 흥분되는 거지. 자 봐봐. 자 여기 한번 다시 봐봐. 그리고 명령문 다음에 그러면이 있고 그래서가 있어. 벗은 그러나 except that not only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벗이 only야. only야. 자, 오하는 뭐라고 했어? 또는 그렇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럼 봐봐. 마무리 짓자. 86번. 어떤 주제문을 암시하고 있는지 느껴봐.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own. 소유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고백 인정하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벗이 뭐라고 했어? on이라고 했지? 그것은 단지 뭐를 말할 뿐이야? 자, 이 말 없어도 상관없지. in other words가 무슨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표시한다? 등호. 예전에는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가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그냥 쉼표로도 많이 나온다고 7차 수능 영어의 특징을 얘기했어.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He is wiser today. 자, 어제보다 오늘 그가 더 뭐해졌다는 거야? 현명해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난 너희들에게 해석을 해줬어. 독해를 해. 뭐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뒤로 넘어가서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중시하는 거지. 그 다음에 87번으로 들어가면 자, 어저께 배웠던 요건 나중에 문법 문제랑 엄청나게 전투적으로 결합되는 공식이니까 기억을 해두면서 봐봐. 자, 어제 우리 얘기했어. 관계대명사는 어쨌든 대명사기 때문에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구별되는데 주격, 소유격, 목적격 외우지 말고 첫 번째 뭐 하라고 얘기했어. 명사, 대명사가 선행사가 나오고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그럼 동사 앞에 있는 대은 뭐야? 주격이야. 은는 이가가 되는 주격이지.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누가 나온다고 했어? 대시나 후 나오고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이건 나중에 연습하겠지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흔히 어떻게 돼? 생략돼서 갑자기 누가 나와? 주어 동사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얘기했어? 소유격이 있다고 했지. 소유격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 명사 다음에 일단 편하게 후주로 들어가자. 후주 들어가면 소유격 다음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 명사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후주 다음에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또 나와? 주어 동사 구조 나올 수 있다고 했지. 이게 나중에 문법 문제 푸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사 다음에 지금부터 연습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나오는 거야. in which와 같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있는 거야. 응? 자, 기억나? 주어 앞에서 쓸데없이 깔짝거리는 네 놈이 있다라고 했지. 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뭐라고 얘기해서 따라해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그런데 그놈들이 전부 다 대체로는 뭐야? 전치사구라고 해. in이나 on이나 by 같은 것이 붙어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요 놈들은 전부 다 뭐야? 전치사구가 앞에 따라붙은 거지. 얘네 주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어저께 뭐 봤어? 명사는 길어질 수 있지. 길어지면서 앞뒤에 복잡하게 펼친다 하더라도 얘는 주어가 아니야. 그럼 그 뒤에 누가 나와야 돼? 반드시 주어 동사지. 어? 귀찮더라도 다시 한번 또 적어. 저거 연습은 굉장히 중요해. 이번에 적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권장사항 보지 않고 적어. 주격 하나, 목적격 2개, 소유격 2개,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보지 않고 적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왜 전부 다 실론을 뜨니? 연습하란 말이야. 연습하라는 거야. 가놓고 해서 그렇게 빵꾸 내면서도 살아남은 이유가 뭐겠니? 수업 듣던 놈들 중에 그래도 대학 간 놈들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뭐 내가 뻥 까냐? 다 좋은 데 갔다고 하대? 그런 뻥은 안 간다 또. 훈련이 중요한 거야. 훈련이. 나중에 그리고 나서 토익, 토플 유명한 문법책 봐봐요. 상당수의 책은 이것부터 공식이 시작해. 문법 문제 풀 때. 다만 이제 토플이 아주 저주의 시험으로 바뀌잖아. 영어를 읽어주는 화면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영작을 해야 돼. 토플학원 다 문 닫는 거야. 참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IT 강국해도 내가 보기엔 미국이 더 강국이야. 걔는 시험지에 프로그램을 바꿔버리잖아.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영어로 대화가 나는 것을 적고 영어로 나오는 거 말로 해서 녹음해가지고 채점하겠다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그런 제도가 부럽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지. 그러면 재수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대학 가는 건 3년은 너무 멀어요. 10년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토플 학원들이 난리라고 하더라고. 어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왜? 그걸로 바뀌기 전에 빨리 보려고. 그걸로 바뀌는 순간 그러니까 시험제도는 한번 바뀌잖아. 그러니까 토플 같은 경우래. 시험제도 한번 바뀌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 이제 우리나라 또 뛰어난 선생님들 많으니까 해결책을 또 마련할 거 아니야. 그거 나오는데 한 3, 4년이 걸려요. 그럼 그 전 동안에는 시험을 좋은 성적을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빨리 봐야지. 제도 바뀌기 전에. 자, 올해도 그래서 애들이 아까 더 많았던 거야. 내가 보기에는 올해 좀 경쟁 모르겠어. 근데 그건 좀 더 봐보자. 그러니까 논리적인 말이 아닐 수 있으니까. 자, 잡으러 들어가. 그러면 잡으러 들어가면서 같이 봐. 얼마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쉬운지 봐봐. 이거는 그냥 시간, 장소, 이유, 방법으로 치고 한번 잡아보자. 그럼 같이 봐. He advanced slowly in the direction. 디렉션이 뭐야? 방향이야. 그는 그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였는데 프람 위치에서 위치가 바뀌고 있는 게 뭐겠니? 그 방향에서 소리가 났던 곳이지? 그냥 뭐 장소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자, 하나 더 가자. There are still several students in my class. 우리 반에는 몇 명의 애들이 있었어. 이때 whom이 받고 있는 게 클래스니 스튜던트니? 스튜던트지. 그 아이들과 함께 나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새끈하지? 자, 가봐. 자, 아니야. 다 새끈한 건 아니야. 자, 봐봐. 아까 보면 여기 우리 봤지? 이 전치사가 개떡 같은 놈이에요. 왜 얘가 전치사냐? 명사 앞에 와야 되니까 아까 of whose 봤지? 앞으로 치가 나가지. 그냥 of which가 전부 다 소유격이면 얼마나 좋아. 예. 지 데리고 있었던 놈 추억을 더듬으면서 앞으로 나가지. 동사를 버리고 명사 쫓아가지. 응? 이놈의 자식이 동사를 버리고 명사 쫓아가잖아. 그러다 보는데 이놈이 또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냥 남겠다고 할 때도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봤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는 어쨌든 관계사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전치사가 누구를 쫓아간 거야? 명사 쫓아간 거야. 근데 얘가 안 갈 수도 있지. 그냥 남을래요? 시집 안 갈래요? 그럴 수 있지. 그럼 봐봐. 자, 여기 시집 안 가는 놈이 있어요. without은 뭐뭐 없이인데 뒤에 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without 소속은 그 앞에 있는 놈이지. 같이 봐. many animal. 많은 동물들이 있어. 그 동물이 없다면이 되는 거지. 내가 누구를 동시에 봤어? which와 without을 동시에 봤지. 자, 주먹, do without의 물개무리 밑줄 치고 이빠이 중요한 수고. 내가 마지막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잘 안 외워지는 수고를 총정리해 줄 때도 그때도 얘는 강조돼요. 자, do without. 이게 무슨 말이야? 뭐뭐 없이 견디다 버티다야. 얘랑 똑같은 놈이 누구야?
이것까지 올해는 무조건 가야 된다. dispense with가 있어요. 얘는 with고 without이지. 왜? 얘는 앞에 누가 있으니까? this가 있으니까. 뭐없이 견디다 버티는데 잠깐 다 도구를 사랑하는 악마들. 자, 봐봐. do without, dispense with, 뭐없이 견디다 버티다야. 이렇게 표현들이 만들어졌을 때, 자, 그 다음 레벨로 가봐. 그럼 얘는 뭐야? dispensable이라는 형용사가 있어. 뭐야? 없어도 되는 이지. 없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여기다 뭘 붙였어?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없어서는 안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말에 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그럼 얘는 누구랑 마주칠 수 있겠니? 주진미랑 마주치지. 하나 더. do without, 뭐없이 견디다 버티다인데 여기까지가 뭐야? 부정이지. 여기도 뭐야? 부정이지. 그러면 이 부정이 만나서 뭐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이지. 얘랑 뜻이 같아지지. 요거 그대로 그려. 요거 그대로 그려. 순간에 실수를 해. 저거는 실수 조심이라고까지 적어놔. 그 문장은 실수 조심이라고 적어. 소책자 나눠줬으니까. 그럼 봐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이 없다면 견딜 수 없는 이 돼야 되지. 견디고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다고 했어. 그 다음 하나 더 나가. 이 글의 단락의 전개 방식이 뭐로 나올까 나한테 얘기해줘. 이거 주제문이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do without, dispense with 무슨 뜻이라고 했어? 뭐없이 견디다 버티다인데 그래서 dispensable이 되면 없어도 되는, 견뎌낼 수 있는 이란 뜻이 되지만 indispensable은 뭐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cannot do without도 뭐가 되는 거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이지. 그러면 우리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동물들이 있다고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예시나 열거나일이 나오겠지?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의 중요한 종류들을 대표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어떤 동물이 멸종했을 때 생태계가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설명하는 글이 나오겠지. 그치? 자, 봐봐.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일단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자, 내가 좀 전에 전치사 성격 어떤 얘기를 했어? 전치사란 놈은, 그러니까 우리말은 은는 이가 을르에게 같은 조사가 체언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잖아. 근데 이놈의 자식은, 그러니까 영어가 이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수능 쪽에서는 이어 동사를 그렇게 관심 있지가 않아. 근데 이제 토익 쪽이 좀 강하거든? 왜냐면 스포큰 잉글리시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보다는 이어 동사를 더 많이 쓰는 거야. 스포큰 잉글리시 토익 같은 경우는 이어 동사 뒤에 이제 뭐 동사 뒤에 전치사나 부사 붙은 놈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좀 전에 봤듯이 우리말의 조사는 은는 이가 을르에게가 어디에 안 떨어지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 전치사라는 놈이 뭐야? 그냥 동사 뒤에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명사 따라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전치사에 대한 감각이 우리말 어법 구조에서는 친숙한 거에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낯설게 그려지는 게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줘. 이것도 작년에 이런 설명 안 했어. 지금 내 반응이 지금 나오는 거야. 지금 2006 수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봐봐. 그러면 자, only one country in the world. 자, 이것도 이 글의 소재 주제를 한번 예측해봐. 세상에 오로지 한 나라만이 postage stamp, 우표가 있는데 on which에다 괄호 열고 괄호 닫으면 그 우표의 장소재에는 그 우표에 its name, 나라의 이름이 it's not printed, 인쇄되지 않은 나라가 있다고 했어. 그 나라가 누구야? 자, 그러면 잠깐만. 이런 글을 딱 읽으면 너희들의 지적 호기심은 어디로 가니? 왜라는 질문, 원인 분석으로 들어가겠지. 여기 원인 분석에 장치 있어 없어? because why 그런 거 없지? 원인 분석이라고 적어. 당연히 그리고 내가 그 이유까지 상식적으로 얘기해 줄게. 상식적으로 그 이유가 뭐겠어? 세계 최초로 우표 제도를 도입했던 나라가 누구야? 영국이니까 영국은 쓸데없이 거기에다가 영국이라는 나라를 적을 필요가 있어 없어? 하지만 다른 나라가 그 우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영국 우표와 다른 나라 우표라는 걸 표시해 줘야 되지. USA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적어줘야 되지.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좀 더 글이 길어졌어. 장문 독해야. 그럼 뭐야? 영국이 우표 제도를 도입했던 동기나 이유가 따라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내가 원하는 뭐야? 예측 독해, 분석 독해라는 거예요. 판단력을 자꾸만 기르자는 거야. 아니야, 처음엔 안 돼도 나중에 돼.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엄청 도움 줘. 문제 풀 때는 같이 봐봐. I have thought a plan. 나는 어떤 계획을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by which 괄호 열고 괄호 닫아. 그럼 which의 선행사가 뭘까? 그 계획을 통해서 방법이지. 그 계획을 통하면 우리는 시즈, 이때 시즈가 뭐야? 붙잡다야.
우리는 그를 붙잡아서 브림토다스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아직은 못 잡았지만 어떤 좋은 계획이 떠올랐다는 거 방법이 따라 나온 거야. 자, 그럼. 자, 92번에 별표 치고 나중에 이건 소책자 같은 데서도 별표를 똑같이 쳐놔.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석의 함정 수능 현장에 들어갔을 때 틀리는 포인트들이야. 그러면 we attempt to 우린 시도를 해. create an image ourselves. 우리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데 에즈에다 동그라미 치고 칠판. 자, 아까 우리 좀 전에 전치사를 얘기를 했는데 like는 시험에 몇 번 나왔어.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요 문제를 냈으면 했는데 안 내더라고 아직까지는. 자, 둘 다 전치사야. 명사 앞에 왔으니까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하지. 자, 그냥 느껴봐. 느끼면 느껴져. 자, she loved me. 내가 뭐를 출제 포인트로 삼는지. 왜 수능 문법은 의미의 적절성을 따진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요 두 개가 있어. 어떻게 다를까? 위에 like는 뭐뭐처럼이지. 그녀는 나를 그녀의 아들처럼 사랑한다고 했어. 그럼 내가 아들이야?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아니야. 아래 거는 그럼 달라. 뭐야? 아들로서야. 이거는 신분이나 직업이나 자격을 나타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사전 같은 데 찾으면 as 전치사 다음에 신분, 직업, 자격 뭐 그런 한글 설명이 있어. 그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 그런 말을 외운다고 해서 영어 더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나야 강사니까 어차피 너희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직업이지. 자, 중요한 것은 이 둘은 자, 뭐가 되는 거야? 헐선의 관계가 설명이 되지만 이거는 뭐야? 어쨌든 양자든 양자든 입양하든 뭐야? 아들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지. 자, like 뭐라겠어? 뭐뭐처럼. 이걸 우리가 구태여 설명을 붙인다면 비유가 되는 거고 as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뭐뭐로서가 되면 신분, 직업, 자격이라고 얘기했지? 일단 정리해줘. 저것도 나 같으면 어휘 선택이나 문법 문제로 낼 수 있는 포인트인데 아직까지는 안 내는 문제들이야. 누가 잠깐만 홈페이지에서 나도 한번 계획은 잡고 있는데 2006학년도 수능 그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이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계획을 가르쳐줘야 되거든.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한번 날 잡아서 해야 되는데 빨리 좀 진도를 빨리 좀 하고 자, 됐으면 그 다음 들어갈 준비할까? 자, 같이 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자고. 92번 그러면서 reading comprehension을 해야 돼. 같이 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carefree, 아무런 걱정도 없는, free는 without의 뜻이야. 알지? duty free 하면 뭐야? 세금이 없는 면세가 되는 거지? duty free? 자, 그러면 아무런 걱정도 없는 천재로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만들어내려고 시도해. to whom? 그런 천재들에게는 learning, 공부하는 것이, 자, 기억해봐. 7대 기본 동사. come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 생겨나다, 발생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자, 칠판. 얘야? 아니면 이놈이야? 아니면 요놈이야? 아니면 얘일까? 이런 거 대비는 지금 실제로 은근히 어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는 거야.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고. 그러면 affect는 영향을 끼치다. effect는 따라해봐. 영향, 효과, 결과. 따라해봐. 영향, 효과, 결과. 얘가 오지, 얘만. 오. 수고, 노력, 노고. 전부 다 무슨 돌림이야? 오자 돌림이지. 응? 돌림자가 오자지? 자, 얘가 오지. 됐지? infect는. 영향이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감염시키다. 전염병 관련 소재, 올해 중요 소재라고 내가 딴반에서도 얘기했어. affection이 뭐야? 애정이야. 도구 버리고 affect. 영향을 끼치다, 주다. 영향, 효과, 결과, effort. 노력, 노고, 수고, infect. 감염시키다. affection, 애정. 정리해줘. 적으면서 잡아줘. 자, affect가 뭐라고 했어? 영향을 끼치다, 주다. effect, 영향, 효과, 결과. effort. 노력, 노고, 수고.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 자, impact가 뭐라고 했어?
감염시키다. 나온다면 뭐 때문에? 자, 지금 여러 가지 조류독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조류독감은 지금 전 세계적인 위협이에요. 왜냐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새들 다 죽여? 조류를 전멸시켜? 전 세계에 있는 조류를 그 B-52 폭격기 같은 걸로 다 폭격해버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affection이 뭐야? 애정.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류독감 변종이 다른 동물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인간은 육류를 포기해야 돼. 잘 봐라.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옛날에 한번 광우병 파동이 일어난 거 알지? 그 광우병 파동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 소는 무슨 동물이니? 육식이니 초식이니? 초식 동물인 소에게 뭐를 먹인 거예요? 고기를 먹인 거예요. 누구를? 소의 뼈나 그런 것들을 먹여버린 거예요. 소 고기 중에서 못 먹는 부위들 있지. 돼지고기 못 먹는 부위 있지. 그걸 뭐로 줘버린 거야. 줘버리니까 이 새끼가 지금 정상이야? 지가 지 아버지를 미안. 녹을 줄 알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인간들이 소를 그 육식 소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인류가 재앙을 받은 거지. 응? 그러다가 이제는 뭐냐? 닭고기지. 응? 여러분들 양계장에 닭 봤냐? 그 닭 불쌍한데 움직이지도 못해요. 앉아가지고 응아 알 까는 거. 진짜 불쌍해요. 인간이 자신들의 육식을 얻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생태계를 교란시킨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이게 천벌이지 사실. 고전적 관념으로 따지면 천벌이지. 그러니까 그럼 뭐야? 풀만 먹고 살아야지. 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내가 좋은 절 알려줄까? 자, 봐. 몰라, 안 데가 없어요. 조개사 100개. 어펙트. 자, 마무리하자. 영향 끼치다, 주다. 이펙트. 영향, 효과, 결과. 이펙트. 노력, 노고, 수고. 임팩트, 감염시키다. 어펙션, 애정이라는 거 잡아주면서 마무리 짓자. 그러면서 이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포인트를 챙겨야 돼. 자, 봐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가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천재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데 그 천재는 effortless 하면 뭐야? 노력 없이 공부하는 것이 저절로 생겨나는 천재라고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노력 안 해도 공부가 저절로 되는 천재라고 착각한다라고 했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공부는 일단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천재들의 공부법을 내가 옛날에 무슨 비난할 때 그 이유가 그거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기들 고득점 때문에 그걸 몇 개 자꾸만 쓰다 보면 애들은 그걸 보고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나 걔가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 자기가 출발한 스타트 지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다고. 내가 전에 그랬잖아. 영어 98.9는 맞는 애가 선택하고 싶어하는 문제집하고 왜 너희들이 문제집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건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당장은 내가 하라고 했던 고1, 고2 모의고사 어떤 애가 어저께는 홈페이지 그냥 지가 오래 붙었는데 그냥 홈페이지 답변을 많이 쓰는 애가 있어. 내가 시킨 줄 알았는데 지가 하더라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 노르웨이 수비. 자, 지리나 대답하라니까 쓸데없이 자꾸만 지리는 걔한테 물어보라고 했잖아. 걔가 어쨌든 9월 11월 수능 2번 다 지리를 만점 받은 애예요. 9월 달에도 전국에서 100명 안에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 수능은 또 지리가 엄청 어려웠잖아. 40명 중에 하나야 걔. 이게 자꾸만 영어를 대답하려고 하네 이게. 그런데 하여튼간 그러면서 애들이 그러더라고. 속도? 지금 빨리 풀어서 뭐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은 속도 따지면 안 돼. 지금 속도 얻으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너희들이 어떤 꼬임에 빠지는 줄 알아? 어떤 스킬 기법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풀이 요령. 나도 속독속해 달락독해 문제풀이 비법이야. 근데 처음 개강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들어봐서 할 거야. 너 그때부터 듣지 않았냐? 3월. 그 애들한테 계속 당부한 게 뭐냐. 요렇게 문제 푸는 거는 그냥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걸로 모든 문제를 풀다고 착각을 하면 인생 망가져. 왜? 그렇게 풀던 애들이 5, 6월 달 문제 푸는 방법이 바뀔 것 같아? 7, 8월 달 바뀔 것 같아? 9, 10월 달 안 바뀌어? 끝까지 그걸로 가야 돼. 그럼 잘하면 80점 나와. 선방하는 거지. 5등급. 4등급, 5등급이야. 그 방법을 내가 왜 강조하지 않는데? 위험하다는 거. 너무 위험한 거야. 그런 방법은 지금 7차에서는 통해 안 통해. 6차 때 제일 쉬웠던 시험이 2000년이에요. 거짓말 하나도 안 붙고 중3에서 고1 올라오는 공부 좀만 하는 애들 있지. 외고 가고 애들도 아니야. 걔네들한테 줘도 걔네들 2개 틀리던 문제가 있어요. 첫 문장 읽으면 답이 보여. 어떤 게 주제문인지 보여. 왜? important, necessary 붙어있고 must, should, need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읽어. 그럼 답 나와. 그거는 바로 뭐야? 그게 이해찬 세대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또 과외시장에 종사하면서 쓸데없는 걸 가르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만 해도 영어는 풀릴 수 있다고 지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들이 인생 망가졌으면 거기서 끝나라고 해. 응? 그래서 어디가 있어? 9급 공무원 시험 보고 있잖아.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는 냉혹해. 개인 대 개인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가 존재해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손준 선생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손준 선생이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내가 미안해서 떠난다라고 했어요.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어쨌든 M 소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미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떠나니까 선배님 더 이상 잡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나중에 법률적인 절차는 다 밟았어요. 서로가. 왜? 개인 대 개인은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지. 나는 회사랑 개인의 관계잖아. 어떤 손준 선생은 대표이사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나를 개인적으로 봐주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배임으로 구속돼요. 그게 바로 이번에 삼성에서 나온 배임죄야. 내가 대표이사인데 대표인데 회사를 보호하는 책임을 안 졌어. 그럼 배임이야. 구속이야 배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사회라는 거야. 나중에 평가해봐. 봐봐. 가자. 자, 92번. 공부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좀만 더 해. 요 페이지 마무리해야 돼. 자, came effort에서 effort가 노력이지. 노력의 중요성 강조하는 거지. 그 다음 93번. reason 또 나왔네. 자, reason 또 나왔는데 동사 찾아봐. 동사 누구? were 뒤에 잘 봐. 뭐가 보여? as. 앞에 게 중요해? 뒤에 게 중요해? 뒤에 있는 as. 그러면 봐봐. their reason. 그들이 이유인데 doing so.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as varied하고 똑같아. 기억날 거야. 나봐. 현재분사, 과거분사, 동사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했어.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다양하다라고 얘기했지? 뭐처럼. their background. 그들의 배경과 hometown. 고향만큼이나 다양하다는 얘기지. 배경만큼 다양하다는 거지. 자, 뭐를? 그 다음에 from which가 나오는데 이게 장소지. 그들이 태어난 장소와 배경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 이유도 각각 다르다는 거지. 옛날에 유명한 미국에 여러분들 앞으로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글이 나와. 미국은 심리학과 사회학이 통계적으로 많이 발달한 거야. 그래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따져 실제도 걔도. 얘가 앵글로색슨 계열인지 걔는 또 뭐 어떤 변수까지 들어가야 돼. 인종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야 돼. 우리는 지역만 들어가지. 지역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층이라고 하나? 계층만 들어가는데 걔네는 인종, 지역, 계층 그 다음에 국가의 정체성까지 따른단 말이야. 얘가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 왜냐면 특히 캘리포니아 주로 들어가면 영어를 구사 못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전부 다 누가? 중남미 애들이에요. 중남미 애들은 영어 못해. 뭐만 구사하는 거야? 히스패닉 원인만 구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옆에다 적어. 원인 분석 플러스 열건 아일이라고 적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원인 분석 들어가면서 그들의 행동 방식의 이유가 배경이나 출신 성분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지. 출신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각각 다른 거. 뭐 흑인은 어떻고 백인은 어떻고 그 다음에 독일계 미국인들은 어떻고 그런 얘기 나오겠지. 자, 생각해보고 그 다음 94번. 이집트인.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풀을 재배해서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소리 나는 대로 대처하면 그것도 방어 능력이 형성돼요. from which 기억나? 자, 칠판. be made of에서는 이거를 물리적 변화라고 하지 말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부분과 전체의 관계라고 얘기했고 from이라고 뭐라고 했어? 출신 출처 기원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럼 그 풀로부터 이게 원재료였던 거지. from which 그 풀로부터 그들은 paper to write on 쓸 수 있는 종이를 만든 거야. 알 거야. 자, 잠깐만. 인류의 문서의 발달은 뭐부터 시작했어? 기록의 발달은 대부분 첫 번째 벽이나 그런 데 그리다가 돌에다 판이나 새겨 넣다가 아니면 중국 놈들은 각골 문자를 새겨 넣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파피루스라는 게 만드는 거야. 파피루스는 풀이야. 풀이 넓어요. 넓은 데다 거기다 쓴 거야. 근데 이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않은 거야. 독점해버린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대체로 뭐가 나왔어? 양피지가 등장해요. 양가죽 껍질에다가 기록을 남긴 거야. 그러면서 파피루스가 전멸을 해. 그러다 중국이 뭘 만들어? 닭종이를 만들어가지고 닭나무로 종이를 만든 게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거야. 이게 인쇄 화자의 발달이야. 그럼 여기 봐. 자,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풀을 재배를 했는데 그 풀에서 쓸 수 있는 종이를 만들었고 그러므로 서스가 그러므로지? 레코드 기록을 남겼어. Their doings 잘 봐. doing이 do 다음에 ing 동명사지. 근데 동명사에다 뭐 붙였어? s 붙였지. 옆에다가 적어. 이땐 동명사가 아니야. 동명사의 명사화라고 적어. 동명사 잘 봐봐. 부정사 동명사는 단복수가 없어요. 동명사 s가 붙으면 이미 동사가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돼서 그들은 그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이때 레프트는 뭐야? 떠나다 출발하다
남기다지. 남겨주었다지. 하나만 더 하자. 자, speech. 자, 역시 as가 나왔어. 아까 뭐라고 했어? like는 비유라고 했지만 as는 뭐라고 했어? 신분, 직업, 자격. 동격이지? as 없어도 마찬가지야. 말은 뭐야? A mean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수단인 말은 of major importance,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어. 왜? chiefly. 주요한 방법, 방식인데 through which라 괄호 열고 괄호 닫어. 자, 시간, 장소, 이유, 방법으로 방어해달라고 했어. 그 방법을 통해서 문화가 share, 공유되어지고, 즉 언어를 통해서 우리 문화가 내가 갖고 있는 뭐 이중기에 대한 그런 감정이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지. 밑에다 적어. share는 공시적이라고 적어. 내가 자꾸만 이렇게 연습시키는 게 지금 어려운 논리적인 영어 글이 나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공시성이라고 하지. 전달되는 걸 뭐라고 해? 통시적이라고 하지. 언어는 공시성과 통시성을 동시에 지니지. 내가 사용하는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돼. 그 다음 내가 하는 말은 내 후손이 또 알아듣게 되지. 동시대는 share, 공유하는 거고 물려주는 건 뭐야? 역사적으로 넘어가는 거지.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것은 공시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걸 뭐라고 해? 통시적이라고 해. 이런 걸 갖고 뭐라고 한다? 옆에다가 적어. 언어의 공시성, 통시성. 이것도 지금 4.3제 4.1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이게 2006 수능에 대한 내 반응이야. 언어의 공시성 그리고 뭐라고 했어? 통시성. 나중에 언어 시간에 따로 배워. 따로 또 배우니까 그래서 표준말 원칙 그런 거 다 배우게 돼 있어. 자, 고생했어. 그리고 단어 프린트가 지금 속도가 붙는 이유 알지?